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3%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규모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액화수소 생산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극저온 기기연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수소 경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수소가 불에 잘 타는 기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공급하는 건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수소는 크게 기체, 액체, 고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기체 수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자동차는 모두 기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안 타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일단 수소 충전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스를 싣고 다니는 트럭을 자주 보실 텐데요. 수소도 이런 식으로 이송됩니다. 그 트럭의 탱커에는 200기압, 200바 저압으로 저장된 수소가 실려 있는데요. 예. 이 수소를 충전소 저장 탱커에 옮길 때는 700바로 더 고압으로 압축하는 축압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압력을 높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밀도가 증가해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수소를 대용량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의 온도를 내려 바로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 기체 수소에 비해 액체 수소는 밀도가 800배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예. 저장 용기의 무게가 가볍고 작을 뿐만 아니라 보관 압력이 낮아 훨씬 안전한 장점이 있는데 들어온 대형 트럭 같은 모빌리티 산업에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전기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또 그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네, 저희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냉각 기술로 액화시키고 또 안전하게 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제로 보일 오프, 정발량이 없다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생산되고 헬륨 가스를 냉매 가스로 주로 사용합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수소 액화 과정입니다. 예. 수소 가스가 이송 라인을 따라 생산 용기로 들어가게 되면 냉동기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기체 형태였던 수소 가스가 응축되면서 용기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최종적으로 용기 내부에 수소가 쌓이면서 액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한 개의 평상기를 사용하는 소량 생산 방식인 응축형 수소 액화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수소 액화의 문제가 온도 상승처럼 조금의 환경 변화가 있게 되면 다시 기체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 차가운 액체 수소전은 상온의 표면으로부터 연결되는 부분, 즉 지지대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 침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액체 수소는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저장 용기에서의 정발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기체 상태로 바뀐 수소를 자동으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 수소 액화의 장점과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기존에도 액화 수소 저장 기술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은 액체 수소의 정발 없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전기요금만의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수소는 수소 분자의 핵스핀 방향이 서로 다른 오소와 파라상이 존재합니다. 예. 상온에서는 오소 구조가 많지만 액체 수소에서는 대부분 파라수소가 안정한 상이 됩니다. 우리는 상전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하여 액체 수소에서 안정한 상인 파라수소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체 수소조 내에 복사열과 전도열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영하 196도 77켈빈 온도 차폐층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개발하신 장치들이 하루 동안 생산하는 액화수소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냉동기를 2대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네. 하루에 약 90리터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는 소량 액체 수소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량보다는 얼마나 간편하게 액체 수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액체 수소 환경을 얼마나 쉽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 기술인 냉동기 제어에 의한 제로 보일 오프 기술을 사용하면 액체 수소를 무한정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응축형 수소 액화기가 소량 생산 방식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량 생산 방식의 액화기 여러 대로 구성하는 것은 대량 생산 방식의 액화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네. 국내에서는 대량 생산 방식의 수소 액화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수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도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이 중간에 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냉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 소모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건 액화수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상온의 수소를 액화시키는 데는 고압의 수소가스로 저장하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수소를 이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압가스는 현재 도로에서 200바 정도로 이송하며 이송하는 트레일러의 차가 무겁고 도로 규정에 따라 다니지 못하는 길도 많습니다. 이송하는 차는 무겁지만 정작 싣고 가는 수소의 양이 적어서 하루 1,500kg의 수소를 사용하는 충전소의 경우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1번 이송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액체 수소로 이송한다면 일주일에 3번만 이송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는 액체 수소 저장 용기에서 기화한 차가운 수소가스를 재액화하는 데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액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실제 공급량을 생각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되는 액화수소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이게 뭐 전기 배터리보다 더 좋은 건가요? 예, 드론의 연료통의 무게가 같다고 가정을 할 때 네.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간은 드론의 비행 시간이 30에서 40분 정도이며 네. 기체 수소를 사용하면 2시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액체 수소를 사용하면 비행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비행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서 액체 상태로 보관할 경우 면적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수소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액체 수소에 대한 요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액체 수소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고 액체 수소를 저장하고 옮겨 따르고 이송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개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수소 액화기를 이용하여 액체 수소 저장 용기, 액체 수소 펌프, 이송관, 밸브, 센서와 같은 각종 부품을 개발하는데 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정부에서 선정한 국내의 한 수소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소가 발전 효율이 높고 공급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수소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전기연구원 하동우 국저온기기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